안녕하세요. 친환경기술연구소의 정탄 소장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및 고급 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 병충해 방제, 녹강, 백강균에 대한 이야기, 이 시리즈의 두 번째 편입니다. 세 번째 시리즈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에 제일 하단 큰 사진을 보시면 허옇게 곤충들이 죽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계에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 균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런 사체들을 모아서 재활용해가지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PRS, 그리고 쉽게 말하면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라는 뜻인데요. 이 안전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게 실제적으로 되면서 생산하는 이야기가 자꾸 되면서 농약도 최소한 인간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되면 농약에 대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되면서 약제에 대한 제한 또는 내성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연계에서 얻는 방법이 이렇게 농약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1편의 트리코데마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렸고, 2편은 실제적으로 곤충들의 직접 효과가 있는 녹강, 백강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성이 발생되지 않고 자연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PLS에 대한 기준에도 충분히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두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에서 쉽게 얻는 방법으로 자연에 쉽게 보는 자재를 이용 병충해를 막아보자 하는 게 뜻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을 잘 보면 효과적인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병은 1편에서 이야기한 푸른 곰팡이 속 트리코데마에 대해서 해당되는 균을 사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충은 곤충에서 발생하는 백강, 녹강균을 이용하면 농약으로 효과를 못 보는 경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총체 같은 거 상당히 힘듭니다. 약재로 제하면 뿌려놓으면 도망가고 하는데, 옷에 무슨 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잘 쓰시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대개 보면 이렇게 했는데 이런 효과가 없더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보시면서 그런 그걸 사가 쓰시든 아니면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 사가 쓰시든 이렇게 해보면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왜 효과가 없었을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또 모든 과수는 봄에 토양에서 월동한 충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충들이 올라오면서 거기에 같이 있던 균들이 병원성 균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병원균의 숙주 역할을 이런 곤충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컨설팅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저는 봄철 방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봄철 목련시비, 잎이 없을 때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원을 갖다가 극미량 용수들입니다. 그걸 갖다 꼭 좀 시비 좀 해달라. 그럴 때 특히 제가 바닥에 풀이 한 5cm 이하, 3cm에서 5cm 정도 됐을 때 꼭 토양 소독을 꼭 좀 해달라. 그 당시에는 충들이 곡을 뜯어먹기 위해서 고기까지만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나무로 올라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기 전에 이러한 일반적인 데는 아주 살충 살균제를 갖다
싸고 효과 좋은 거 좀, 뭐, 그냥 내비례다시피 뿌려달라.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봄에 한 마리 잡아버리면 이제 가을철 때 몇천 마리 잡는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그런 걸 해달라 부탁드립니다. 곤충의 피해 해결사 백강 녹강균입니다. 이 두 개는 그 육식성 유입니다. 꼭 얘들은 뭐 이게 하나 더 빠진 동충하초, 동충하초도 똑같이 뭐 사람 먹을 동충하초, 자연계에서 동충하초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도 사용해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뭐 동충하초까지는 갈 건 없는데 여기에서 그 백강 녹강균만 잘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서 저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백강균이 얘가 소복하게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균들이 포자를 이렇게 형성되게 이 균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충들한테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충들은 절대 식물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녹강 백강균이고 육식곤충에 기생합니다. 특히 이들은 각각류 애벌레, 뭐 이제 벌레, 나무 이거는 걔들한테는 굉장히 빨리 이제 침투를 해버려. 그래서 그 진딧물 같은 거라든지 그 이런 뭐 곤충류 같은 데서는 애벌레 같은 단계에서는 아주 쉽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독특한 농약보다도 더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단 끝에 주의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개아기 때나 벌을 사용하실 때는 좀 벌도 곤충이니까요.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거는 살아있는 식물체에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배양할 때는 뭐 미강을 사용해 배양하는데 그럴 때는 또 얘들이 식물성을 먹기 시작하면 또 잘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이럴 때는 죽어있는 식물체는 가가지고 기생을 합니다만은 살아있는 데서는 기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체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충하초균이나 녹강, 백강균 등 분생포자입니다. 곤충 피해 해결사 백강 녹강균 두 번째입니다. 녹강균은 불안정 균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균으로 곤충의 유충, 융 또는 성충을 죽입니다. 포자가 발화하는 균사로 곤충의 표피에 침투 후 체내에 정식하여 곤충을 죽입니다. 특히 이 성충들은 껍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침투를 못합니다. 그럴 때는 이런 절개에 보면 보통 보면 곤충들 보면 이 부분이 얇습니다. 이런 쪽이나 아니면 입으로 이런 데 가가지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습식보다는 이런데 관절 부위 같은데 얇은 표피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또 상처난 부위나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갑니다. 백강균이나 녹강균은 식용곤충, 군뱅이나 식용꽃드라미 등 사육에 많은 피해를 주나 식물에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식용곤충에 많이 강의를 다닙니다. 그 식용곤충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안 건드릴까?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배양할 수 있습니다. 살충곰팡이로 감염된 사진을 보면 상당히 해가지고 응애나 진딧물 같은 게 잘 죽습니다. 백강 녹강균 채취 및 배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자연에서 구할 수 있고 아니면 군뱅이 양육 등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이게 백강균에 오염되는 균. 요게 전북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이걸 갑자기 제가 구하지를 못하는 거 구해 주셨는데요. 자기 농장에서 일어난
그래서 이런 균들을 좀 모아가 보내달라 그래서 이렇게 세 통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거는 혹시 집에서 조그마하게 자기대로 시험실 가지고 이걸 만졌을 경우는 꼭 알코올 램프로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알코올로 소독하고 알코올 램프로 만졌던 부위는 꼭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품으로 나오는 제품이 효과가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균들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활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된다 해도 안착하는 환경이 생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표피가 상처가 나야 돼가 또 상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는데 또 얇은 쪽에 그래서 조금 자주 뿌려주는 게 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자주 뿌려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보통 그 미생물은 필요한 대상을 만나면 발화관을 이런 에 들어있는 포자들이 이렇게 발화관을 포자관을 앉았을 때 이러면 여기에 내가 살 군데를 가면 이렇게 포자관을 형성 그걸 뚫고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쭉 집어 넣어 버리죠. 여기 요 옆에 그림에 보면 요렇게 바로 침투관을 이렇게 하는 대상 곤충 같은데 넣어 버립니다. 넣으면서 이게 이제 번져 나가게 됩니다. 보통 12시간, 24시간이 필요하고 습도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과수 같은 게 SS기나 아니면 물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뿌려주시면 효과적입니다. 배양될 때도 습도가 필요합니다. 배양될 때는 오아시스나 옆에다가 휴지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주기도 합니다. 배양시나 살포할 때도 이 물에 넣어가지고 뿌려주면 효과적입니다. 습도가 뿌려주실 때는 한 80에서 90. 백강 녹강균 퇴치 및 배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강 녹강 채취할 때는 배양하자 하는 균을 확보해야 되니까 동네 있는데 풀밭 같은 다리 보면 아까 그런 균을 구하더니 실제로 좀 구하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엔간한 거 상품으로 표장되어 있던 이렇게 보급하는 대학교나 이런 연구소에서 얻는 방법, 기술센터에서 얻는 방법. 근데 아마 백강균, 녹강균은 기술센터에서 공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두밥이나 살개 등을 이용해가 배양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상은 육식입니다. 그러면서 될 수 있는 번데기나 이런 동충 동해등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좀 싸게 구할 수 있는 걸 이용해가 하면 지금 동해등해가 건조된 게 키로에 한 5,000원 정도 되거든요. 2,000원, 5,000원 하면 상당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보면 곤충들을 애벌레들을 좀 많이 잡을 수 있으면 한 1kg 정도 잡으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접 군뱅이나 환경곤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도 같은 습도 조절이 제일 중요하고요. 주변 식용곤충을 생성하는 농장과 협조하거나 직접 내가 군뱅이를 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몇 통씩 키우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동해등해를 이용해 가지고 발현을 시켜봤습니다. 요 밑에 제가 사진을 별도로 올려두겠습니다. 살겨. 보통 보면 제가 권하는 살겨 50%, 동해등해 50%, 건조된 동해등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건조등해 1kg에 한 5,000원 정도, 1kg 5,000원 저거 해가지고 그러면 살깨에도 붓고 이에게도 붓습니다. 그래서 좀 수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깨에다가 이렇게 살충 곰팡이를 갖다가 집중하는 방법도 있고요. 포장해서 이렇게 이제 물로 해가지고, 물에 유출해가지고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쌀을 이용해가지고 살충 곰팡이 만드는데,
이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깨하고 그 동해등해하고 50% 했을 때는 효과가 안 나겠느냐, 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깨를 멸균해가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연구소 같은 데는 실험실에서 이용하는 방법, 농가에 이렇게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곤충들이 있으면 곤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그게 있으면 곤충을 살짝 쪄가지고 넣어주면 바로 곤충이 하얗게 이렇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우리 군뱅이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도 맞춰주시면 효과적입니다. 백강 녹강물 채취 및 배양인데요. 곤충을 이용할 경우 먼저 들판에 있는 것을 잡든지 아니면 뭐 곤충 사육사에 가가지고 식용곤충한테 얻어오든지 이래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다가 10초에서 20초 정도 살짝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첫째 얘들이 생명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얘들이 약간 퍼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균이 접촉하기 좋습니다. 혹시 조금 귀찮지만은 메스 같은 게 있다면 살짝 흠집을 내주시면 상당히 빨리 침투합니다. 아니면 이런 전자레인지 같은 거 하게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찜기에다가 한 30초 정도 쪄버립니다. 팔팔 끓는 물에 쪄서 그거 건조시켜버립니다. 쉽게 건조가 됩니다.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주머니에 넣고 이런 거 넣어주고 한 1kg 같은 한 요 정도 되겠죠. 넣어가지고 되고 뭐 들판에서 구한 곤충 같은 거 아니면 그 식용곤충 하는데 가가지고 얻어와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비닐을 막 흔들어 주면 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 한 25도에 30도 한 20일 정도 배양하면 흰색 또는 녹색으로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배양이 완료되면 분쇄기로 분쇄합니다. 살깨를 수분 50% 정도 되면 살깨와 같이 15일 정도 더 발화시키면 완전 양이 많이 불어납니다. 토양에 유기물이 많으면 효과적이다 하는데, 이건 식물이 튼튼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시바르당에 300평에 백강 또는 녹강균 배양체를 한 1kg 정도 준비해 가지고 뿌려주시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가수학진 SSE에도 1kg 정도 넣어주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럴 때는 앞에 같이 물에다 막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흔들어 주시면 이게 하이타인 넣어가지고 퐁퐁 같은 거 넣어가 이렇게 흔들어주고 전착제 해가지고 해가 뿌려주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벌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뿌리실 때는 한 며칠간 정도는 벌들이 활동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20리터 용기에 좀 쉽게 하는 방법, 20대 용기에다가 우리 일반 허연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거품이 날 정도 30cc 정도, 우리 보통 1리터 병 뚜껑이 한 10cc 정도는 그 세 뚜껑 부어주시고, 손가락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물러 주시면 됩니다. 배양체를 물속 비벼 포자를 채취하고, 채취된 포자를 최대한 추출해 주시면 좋습니다. 추출된 포자는 약 5,000리터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착제에 넣으려면 방제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착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강, 녹강류 사용 효과,
및 주의점입니다.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가 좋습니다. 영양제에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영양제를 같이 사용해 쓰시면 됩니다. 특히 그 살균제는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일반 농가들은 혹시 그래 쓰시는 분들은 이거는 균이기 때문에 균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봄철에 주의할 사항은 봄철에 개하는 경우 또는 개하기 해가지고 한 15일 정도 차이를 두는 게 정도 10일, 11일 정도 틈을 두는 게 좋습니다. 개하기 전후 바닥에 살포하면 밑에서 올라오질 않으니까 이럴 때 꼭 바닥에 살포도 꼭 좀 해주십시오. 주변에 식용곤충이나 양보급을 하는 경우에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전에 우리가 며칠날 요 균들을 뿌릴 셈이니까 그럴 때는 좀 하루 못 오게끔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이웃 간에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유익위생물은 다량 사용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뿌리고 잽을 뿌리는 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한 3, 4일 정도 간격으로 뿌려주면 다음에 어떤 농약 효과보다도 더 뛰어날 겁니다. 그 간격을 좁혀 뿌려주시지만 그 다음 토양 유기물이 충분해야 합니다. 나무가 튼튼해야 견뎌내기도 좋으니까요. 미생물은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당연히 지배를 받죠. 미생물은 효과점이 있다. 그게 어느 정도 뿌려줬을 때, 그게 어느 정도 현장에 가득 찼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생물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하게 보답해 주는 게 미생물 방법입니다. 한 번 더 충분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생물은 충분하게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하게 보답을 해 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충분하게 사용한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 간격을 좀 지켜주시고 초기에는 전번접스러워도 후기에 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초기에 다 잡아버리고 이것도 균주 역시 생명체다 보니까 거기에 어디엔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곤충들이 날아오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잘 곤충들이 날아오질 않습니다. 곤충주의 숙주 역할, 특히 우리가 여름에 봄철에 나오는 검은 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상당히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균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충으로 숙주를 하는 균주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1, 2편 우리가 주변에 있는 곤충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드라코데르마하고 백강, 녹강 이런 균주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지속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있습니다. 비용도 별로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잘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들은 여기 밑에다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나 아니면 저 주변에 있는 다른 전문가들한테 여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